네, 오늘 이 자리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담화를 보는 와중에 이준석 의원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네. 오늘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단호하게 이게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론을 사실 잠재우셨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고 사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꺼낸 얘기가 4.15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4.15라는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은 부정선거론자들은 그게 4월 15일 선거라 그래가지고 4.15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들만의 은어 같은 거거든요. 용어만 봐도 그러니까 상당히 심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분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구나. 그것도 아주 경도된 성향의 유튜브를 보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평생 누군가를 치죄하고 이렇게 법을 다루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엔 사리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딱 얘기하는 걸 듣고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그래서 대선 기간 때 제가 당대표로서 뭐라고도 얘기했냐면요. 부정선거론자들은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다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대표할 때는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이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거죠. 그때 하도 제가 강하게 후보를 억누르면서 선거를 치렀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방금 보도된 것처럼 거의 독재자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고는 대통령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죠. 이 의원님은 극우 유튜버들이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네.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를 내가 보고 판단한 결과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이든 제기하려 그러면요. 우선 의혹 제기한 쪽에서 육하원칙으로 열거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걸 했느냐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누가 했냐 그러면은 그건 모른다 이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끔 납이 나오는 게 문재인이 했다 막 이래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아니냐? 아니다. 그럼 중국이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부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과 대화해 보면은 사실 바로 설파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상의 인물을 갖고 옵니다. 뭐 권위호소의 오리 비슷한 거랄까요? 뭐 어디 대학의 어느 교수가 보낸 글입니다. 이러면서 이건 뭐 부정선거고 하는데 찾아보면 실존하지 않는 교수예요. 그 교수조차 실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교수.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담론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있으니까 이건 부정일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아니 그때 여론조사 결과치도 그 이제 21대 총선이죠. 2020년에. 네.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지는 거로 나왔는데 왜 부정이냐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대화하면 막 이래요. 내 친구가 6명인데 5명이 문재인 싫어했다. 근데 어떻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러다 이제 말문 막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민주당 프락치지. 너 중국한테 돈 받았냐. 뭐 이런 식의 담론이 이거를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걸 믿고 군경을 움직여가지고 오늘 저는 담아 보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게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아무리 망상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나올 때는 필터링 좀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사까지 하신 분이고 지성이 있는 분이라는 판단하에 본인의 입에서 선관위를 제가 군을 시켜가지고 검증하라고 한 겁니다라고 할 때 이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관위를 왜 군이 검증합니까? 네, 국방부에 시켜서 검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국방부가 수사기관도 네. 아니고 이 말이 나올 때 필터링이 안 됐다는 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이 4.15라는 극우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네. 4.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그 용어를 쓰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네. 이게 극우에 굉장히 심취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딱 했던 내용이 대표님 그 4.15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 순간적으로 4.15가 뭐지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4월 15일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인천지검 애들을 시켜가지고
싹 선관위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하고 나와서 아쉽습니다 이랬어요. 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네. 총선 결과를 보고 그때 인천의 연수구의 민경구 의원 등 이런 걸 제기하니까 네. 뭐 고발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 네. 네. 그걸 바탕으로 인천지검을 시켜가지고 선관위를 싹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가 그날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야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왜 후보에서 못 빼느냐 그렇게 했는데요. 당대표가 경선에서 사실 누구를 빼고 넣는 거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걸 당원들이 다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서 조언을 들었는지 경선 과정에는 싹 그 주장을 뺍니다. 아, 그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지만 네. 경선 과정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랑 그분의 사석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고 밖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 이 사람을 빼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되게 위험했던 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제가 처음 만난 날이었는데 했던 얘기들 보면은 뭐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만난 자리고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서 저를 만났을 테니까 얘기할 때 보면 그 부정선거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무슨 정치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 대표님 제가 그 사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범죄정보 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의 뭐 비리정보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의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범죄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그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정보 단계의 것인데 그래서 네. 아 이분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딱 그겁니다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범죄자로 엮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들로 사람들 대하니까 정치 행위는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수사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부정선거론에 상당히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예. 또 그때도 이미 범죄 정보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범죄 정보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 예. 근데 그분이 우리 표현으로는 정치화가 아직 덜 돼가지고 그때는 정치 들어오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숨어있던 형질이 굉장히 세게 발현된 거죠. 오늘 그 담화 내용을 보면 또 인상적인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논리를 갖고 왔냐면 이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이게 탄핵이 될 것 같으면 뭔가 오히려 읍소를 하든 뭔가 그렇게 나야 될 것 같은데 탄핵을 하려면 해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당혹스럽기도 했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2022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기억날 겁니다. 돈키호테, 무슨 뭐 엄석대, 뭐 벌거숭이 임금 다 얘기했잖아요. 돈키호테 증상인 겁니다, 이거는. 돈키호테 증상이다. 돈키호테의 첫 번째 형질은 내가 거학과 싸우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풍차를 보고 나서 저거는 거인이고 저걸 쓰러뜨려야 된다. 그럼 망상이죠, 일종의.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한 망상도 있는 겁니다. 원래 돈키호테는 그냥 술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니는 건달인데 내가 기사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명마를 타고 있다 착각하죠. 그다음에 엄청난 그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둘시네아 공주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합리화하잖아요. 이 모든 형질이 다 녹아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망상이라 보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실제 계엄을 하고 이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대단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수단도 정당했다 믿는 것이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오늘부터 이제 슬슬 언론에서 그 조심스럽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참고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나오고 있죠.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언 보면서 정치권에 사실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네. 망상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의원님은 그 전에도 네. 그런 걸 느끼셨다는 거죠. 대화를 저는 하면서. 공개적으로 계속 그래서 공개 발언을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사람 돈키호테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때 사람들은 야 이준석이 쫓아내가지고 윤석이가 앙심에 저런 얘기하는 거다 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는 도박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하자면 이분은 아무리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정책을 잘못해서 민생이 어려워도 누군가에게서 들은 잘못된 정보로 부산 엑스포만 유치하면은 총선 이길 수 있어. 아니 그 다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그 당시 구속시키면은 확 반전할 수 있어. 이번에도 보면 의대 중원 문제 한 방 터뜨리면은 한 방에 총선 분위기 가져올 수 있어. 모든 게 한 방을 노리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도 뭡니까? 망상 속에 휩싸여가지고 지금의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방을 크게 던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던 부정선거 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까지도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험한 거고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도 선관위를 뭐 이렇게 뭐 털어가지고 나온 정보로 부정선거 담론만 본인이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그럼 뭐 이제 애국 보수가 갑자기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일거에 전국을 정리할 거야. 이런 망상 속에서 오늘도 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대통령 담화가 있기 직전에 네. 한동훈 대표가 담화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탄핵을 찬성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금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그 계엄 초기부터 세면 한 4번 정도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탄핵 찬성으로 지금 오늘 현재 이 네. 시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지금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정치인은 리더가 되어야 정치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라는 말은 이끈다는 표현이거든요. 국민들보다 좀 더 한 발짝 빠르게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치인이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형적인 팔로워 기질을 보이고 있어요. 대중이 이미 먼저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현명한 판단 내린 다음에 눈치 보다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탄핵 반대했던 게 결국에는 보수층의 눈치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팔로워식 정치라고 하는 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AI가 더 잘할 겁니다. AI가 더 잘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따라가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안 해봐서 지금 이제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 리더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 리딩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저 팔로워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여론을 보면서 따라가고만 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어요. 네. 의원총회에서 이제 원내 대표를 뽑았습니다. 근데 원내 대표에서 권성동 의원, 우리가 이제 친윤의 네. 핵심이라고 해온 권성동 의원이 됐는데 이 숫자가 인상적이에요. 투표수를 보면 네. 권성동 의원이 72표, 네. 72. 그 김태우 의원은 34표, 34. 네. 그래서 친윤 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2배 이상의 표를 얻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더 강하다. 그거는 뭐 의원들이랑 뭐 친교 관계가 깊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하는 국민의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고 그리고 아주 속도감 있고 명징했으면은 관망세에 있던 의원들이 그래 현상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친윤계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방향과 결이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대안이 아니냐 하더라도 저런 팔로워 정치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더 대안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의원들이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루하고 완고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당과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사는 길을 제시했다고 한다면은 따라가지 않을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친윤 쪽 의원들의 성향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크다.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가지고 죽든 살든 같이 해야 되는 친윤은 한 2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뭐 결사체 비슷하게 있는 사람도 열 몇 명 남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5, 60명이야말로 누가 제시하는 비전이 더 현실적이냐를 봤을 거라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은 본인들 죽는 애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허투루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도 한동훈 대표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1차 탄핵 표결 때 그때 이제 무산될 때 네. 그때 화면에 비춰지는 이 의원님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무산되는 순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네.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쥐면서 굉장히 참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또 개별적으로 가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설득도 하시고 네.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상황은 좀 어떨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때 제가 그 탄핵 표결하기 전에 아마 6명 정도 이탈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전에 김건희 특검 표결을 보면은 198이 나왔어요. 아, 실제 정확하네요. 그 숫자로 보면 정확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탄핵 투표하면 개봉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도 그러면 그 특검 투표로 약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탈표가 한 대여섯 표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크게 변하지 않았다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무기명 투표는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는 자유투표 대신 묶으려고 할 겁니다. 또 방안에서. 그랬을 때는 지난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유투표를 막는 것은 그거 자체로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저는 국민들께 힘을 몰아주셔야 된다. 사실 힘을 안 몰아주셔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 정당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까지 이 부분은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자유투표를 보장하라. 전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오늘 담화에서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물론 당론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자유투표로 가지 못할 거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현 상황을. 우선 원내지도부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는 자유투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고 할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계엄 정국에서 한동훈 대표의 스피커로서의 파워는 이제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너무 많이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본인은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지만은 탄핵이 되면 여당 대표는 100%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탄핵에 성공하지 못해도 본인의 리더십 부재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사실 저와 한동훈 대표의 공통된 지인들한테는 사실 지난주부터 왜 이거를 본인이 성사시킬 수도 아니면은 막을 수도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 뭔가 자기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보태느냐. 그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빨리 차라리 직을 내려놓고 강한 메시지를 발산해라. 그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실기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에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분은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이 없는 거다.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할 때 생각을 했을 때 자유투표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사람은 지금까지 7명, 네. 공개적으로 된 건 7명이거든요. 공개된 숫자로만 본다면 아직까지도 8명에서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모레 있을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오늘 조국 대표가 안타깝게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범야권의 입장이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의총장에 또 묶어놓고 표결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결이 어렵습니다. 아, 가결이 어렵다. 예.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모아놓고 네. 자유투표 못하게 한다면 이번에도 가결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정당이 더 이상 반헌법적인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강한 의견을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돌려서 말하면 그렇게 막아놓고 자유투표를 막지 않는다면 만약에 자유투표로 간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0표 정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아, 30표까지 나올 수 예, 있다. 그거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요. 갇혀 있을 때의 눈치 게임과 밖에 풀려났을 때의 눈치 게임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 30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실제로 지금 의원들끼리 저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를 오늘 제가 뭐 전화로든 만나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상당수가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야, 다른 의원들 분위기는 어떠냐? 아, 딴 사람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지금 기자들에게도 이제 보통 국회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다른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냐? 예, 라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보통 저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전달하는 것이 한 2, 30명 정도는 지금 마음이 동한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형식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보면은 표결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한 수는 더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표결 참여하겠다고 얘기하신 분까지 합치면 지금 10명이 넘잖아요. 예, 거의 한 네. 15명, 16명 될 겁니다, 지금. 네.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뭐 한 10대 명은 표결에 참여를 한다는 얘긴데 네. 네, 묶어놔도 예. 묶어놔도 참여를 한다는 얘긴데 지금 그러면 공개 찬성을 한 사람이 7명이면 예. 나머지 찬성 반대를 밝히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사실 한 분만 이탈해도 그렇죠. 가결은 되는 상황. 근데 이제 묶어놓게 되면요. 네. 자유투표 하겠다고 하셨던 분도 정작 나가긴 좀 위험합니다. 아, 못 나간다.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 못 이런 나간다. 겁니다. 15명이 나갔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찬성표가 한 13 나왔어요. 예. 그럼 높은 확률로 이 15명은 공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공격이 집중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한 60명 정도가 찬성을 했지만은 실제 그분 중에 상당수는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고 나중에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창당하는 것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럼 이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만약에 뛰쳐나가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는 이분들은 당을 나가가지고 정치할 것까지 각오하고 걸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완전 자유투표로 나가가지고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뭐 15표 이탈표가 돼도 한 80명 앉아있는데 15표가 됐다.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지목되질 않거든요. 근데 많으니까. 이건 다 눈치 게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15명이 나와가지고 한 13표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당을 나올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난번처럼 다시 또 표결 불참을 이제 유도하면서 이렇게 모아놓는 상황이 된다면 지난번보다 어쩌면 더 큰 비판과 분노가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 게요. 지금 은근히 이제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이런 잘못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결부됐기 때문에 나중에 특검이든 뭔 수사하면은 이 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던 일들 전반을 들여다볼 텐데 내가 수사받고 책임져야 되는 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생존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게 저항할 겁니다. 그거는. 아,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우리가 윤핵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후배들한테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네. 너희 이거 잘못 갔다가는 배신자 담론에 빠져가지고 정치 못하게 된다 이런 것들. 그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지금 그 중진이라는 사람들요 전부 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들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뭐 국회 부의장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잘 정치 활동 해놓고는 후배들한테 겁주면서 그걸 못하게 한다? 비겁한 거죠. 그 국민의힘 젊은 의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네. 그때 지금 중진들 탄핵 찬성해놓고 지금 이렇게 사실 잘 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와요? 실제 그때 많이 흔들리죠. 아,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윤상현 의원 간의 해프닝이 좀 있겠지만 김재섭 의원이 당장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재섭 의원만 해도 정치를 일반적인 초선 의원보다는 그래도 4, 5년 정도 더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실제 그렇다. 실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때문에 정치 어렵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어려웠다. 예, 탄핵 반대해놓고는 그때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야 그랬지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 2년 동안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 갓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은 맨날 TV에서 봤던 거로 이제 정치를 이해하면은 아 진짜 나 유승민 의원처럼 이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휩싸일 수 있죠.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탄핵 반대했던 사람이 더 고생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용기 있었던 뭐 김예지 의원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게 저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의총을 봐도 국민의힘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내내 고성이 쏟아졌어요. 네. 앞에서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려와라 뭐 해라 하면서 굉장히 뭐 고성이 쏟아지고 막 반발이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지금 사실 보기 힘든 장면인데 네. 예,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하셨잖아요. 이 국민의힘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지도자 역량이라 봅니다. 저도 그때 윤석열 후보가 계속 사고를 치니까 제가 나 이럴 거면 당무 안 한다고 떠난다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협박하고 너 대표에서 쫓아낼 거야 하고 했을 때 제가 의총 소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결위장에 제가 가가지고 그 의총장에서 1시간 동안 의원들 앞에 서놓고 연설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가 선거 진다. 나 믿고 따라라. 당신들이 더 나은 대안이 있느냐.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아젠다를 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데 오히려 당신들이 말하는 게 구태 아니냐.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설득하면은 그게 지도자인 것이요. 지금 보면은 거의 평론가 수준의 정치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 향방 보다가 아마 밤에 맨날 뉴스 새로 고침하면서 댓글 읽고 있을 거예요. 그 팀이 좀 댓글에 민감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 욕먹으면은 내일은 일로 갔다가. 이런 거는 리더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박력 있게 나섰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오늘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는 누가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법 해석을 받길 원하며 누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상황 설명 듣길 원하며 지향점을 세우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처음에 비판할 때 하는 걸 보니까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네. 제가 그냥 비하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질을 공유해요. 아마 두 분이 둘 다 스타 검사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상황을 보는 관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고 불통인 이유는 나에겐 아직까지 한 발이 남아있다라는 망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판단 미스의 큰 틀에서의 첫째가 뭐냐면요. 나에게도 아직까지 한 발이 남아있다라고 믿는 그 망상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분은 어차피 이틀 뒤에 탄핵이 통과돼도 안 돼도 물러나야 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망상. 한 발이 남았다. 내가 가서 이렇게 떠들면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갑자기 나에 대한 지지가 회복될 거야. 이런 한 발이 남았다라는 망상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미 검사 1, 검사 2에서 물러나셔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 혼란은 결국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순리대로라면요. 대통령도 이미 자진 사퇴했어야 되는 거고요. 당대표도 당연히 물러났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망상 속에 그냥 이어지는 것이지 사실 의미 있는 늘어짐은 아닙니다. 네. 뭐 변화가 있을 만한 결과의 변화가 있을 만한 늘어짐은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궁금증 해결된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